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Hot News. 작년에 처음으로 FIFA 월드컵을 시청했고 대한민국 팀의 팬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여자 축구팀도 알게 되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여자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미국과 대한민국 팀 경기가 기대됩니다. 함께 응원하시죠. Last year, I watched the FIFA World Cup for the first time, and I became a big fan of the South Korean team. Recently, I also learned about the South Korean women's team. And as the Women's World Cup is beginning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I'm excited to watch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teams pl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Korean Air will begin to increase the amount of flights riding on their North American routes starting this month. This will include their routes from Incheon to Chicago, which will increase from 5 to 7. 대한항공 미주 노선은 이달부터 인천 시카고를 주 5회에서 7회로, 인천 댈러스를 주 4회에서 5회로, 인천 샌프란시스코를 주 7회에서 9회 등으로 3개 노선을 증편했습니다. 그럼에도 요금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유럽 노선은 인천 프랑크푸르트, 인천 밀라노 두 곳에서 운항 횟수를 늘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9월 27일부터 부산발 일본 후쿠오카, 나고야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부산 일본 노선 회복은 팬데믹으로 운항을 중단한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후쿠오카 노선은 매일 2회, 나고야 노선은 매일 1회 운항합니다. 각각 173석 규모의 보잉 737-902R 기종이 투입됩니다. 대한항공은 부산발 일본 노선 운항 재개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특히 일본 현지 채널을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동시에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울러 이번 복항을 비롯해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아 장거리와 중단거리 등 모든 지역에서 국제선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기준으로 공급량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월 대비 82% 수준입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Healthcare product manufacturer Johnson & Johnson lost the lawsuit against 24-year-old cancer patient Anthony Hernandez Valdez. With the court ruling, J&J must pay $18.8 million in compensation. J&J's baby powder has shown a potential link to cancer due to the presence of asbestos. 미국의 건강관리 제품 생산업체인 존슨앤존슨이 베이비 파우더의 발암 유발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4살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존슨앤존슨이 $1,88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베이비 파우더는 성면이 일부 섞여 있어 난소, 상피암 등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베이비 파우더와 발암은 관계가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에릭 하스 존슨앤존슨 부회장은 파우더는 안전하고 성면도 안 들어있으며 암을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결론 내린 수십 년에 걸친 과학적 평가에 어긋난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앞서 존슨앤존슨은 암에 걸렸다는 사람들과 개별 소송을 하는 대신 기금을 만들어 일괄 협상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으나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발데스의 경우 암으로 인한 건강 상태가 심각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콘도그, a Korean-style hot dog franchise, is spreading across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NBC, franchises specializing in Korean-style hot dogs are expanding not only in cities like New York, LA, and Chicago, but also reaching as far as the South. 일명 콘도그라고 불리는 한국식 핫도그 프랜차이즈가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한국식 핫도그를 판매하는 콘도그 프랜차이즈 전문점은 뉴욕과 LA는 물론 시카고 등을 넘어 중서부와 남부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캔사스, 미주리, 아칸소, 그리고 멀리 텍사스와 같은 지역에서도 콘도그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푸드와 K스트리트푸드 등 한류의 영향으로 여러 한국 음식들이 인기지만 최근에는 콘도그 인기가 절정을 이뤄 전국에 퍼져나간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식 핫도그가 옥수수 가루 대신 밀가루나 쌀가루 반죽을 사용해 쫄깃한 식감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앞서 2021년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한국식 게시물이 늘어나고 있고 대도시에서는 매장이 붐비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글렌뷰 지역에서 이런 콘도그가 선보입니다. 미 캔사스주에서 한국식 핫도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데이비다는 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주로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지고 먹으러 온다면서 대부분이 K-팝 영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On August 10th, Virgin Galactic will depart for space with 3 individuals whose identities have been revealed. 2 of the 3 passengers participated in a lottery designed to increase space accessibility and were selected out of over 160,000 competitors.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우주 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이 우주로 향할 첫 민간인 탑승객 명단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오는 8월 10일 갤럭틱 제로2를 타고 우주 관광을 떠나게 될 3명의 이름, 얼굴, 그리고 직업 등을 공개했습니다. 탑승객은 카리브 제도 출신 사업가이자 헬스 코치인 케이샤 샤우프와 그의 딸인 대학생 아나스타시아 메이어스, 그리고 영국의 전직 카누 선수 존 구딘이 그 주인공입니다. 샤우프와 메이어스 모녀는 우주 접근성 향상을 위해 힘쓰는 비영리 단체 Space for Humanity를 통해 기회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에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무려 16만여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당첨돼 우주선에 탑승하게 된 것입니다. 샤우프는 2살 때 하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저기에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왔다라며 이 꿈을 이루게 될지 예상 못했지만 우주 관광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피력했습니다. 굿윈은 직접 우주관광 좌석 티켓을 자비로 구매를 한 케이스입니다. 올림픽에도 출전한 카누 선수지만 2014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파킨슨을 지닌 채 우주로 가는 것은 마치 마법과 같은 일이라며 역경을 마주한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주비행 관광 상품을 판매해온 버진 갤럭틱은 2021년 7월 브랜슨 회장이 직접 우주선을 타고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올해 6월 처음으로 유료 고객을 태우고 우주로 항해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갤럭틱 제로1은 이탈리아 공군 장교 2명과 항공우주 엔지니어 1명이 탑승했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Illinois Governor J.B. Pritzker is urging the U.S. Census Bureau to review their data in the 2020 census, stating that Illinois' population was underreported by nearly 2%. This can lead to underfunding of critical resources for state residents, such as Medicare, low-income housing, and more.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가 미국 인구조사국에 2020년 센서스 자료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프리츠커는 인구조사 자료가 주 전체 인구를 최소한 2% 이상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소인구 집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 분야는 집단 주거로서 학생 기숙사, 교정시설, 그리고 요양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종종 자료 수집 과정에서 충분히 카운트가 안 된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런 인구 집계 차이가 해소된다면 메디케어 서비스, 저렴한 주택 공급, 국토 안보 관련 등 필수 연방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방기금 할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일리노이주의 연방 자금의 흐름을 세밀히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지사실은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주로서 적절한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Natural disasters and severe weather are causing increasing losses of property and lives worldwide. And with the rise in natural disasters due to climate change, there is a need for FEMA to fund upgrades in disaster preparation systems. 폭염, 폭우, 그리고 홍수 등 극단적 기상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면서 선진국들은 수년 전부터 재난방지책 마련에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5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를 강타해 1,8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국가적 재난 사태를 치른 뒤 이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해 왔습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국토안보부 산하에 편입되었던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카트리나 사태 이후 독립기관이 돼 연방정부 차원의 방제 컨트롤 타워가 된 것입니다. FEMA의 수장은 백악관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직접 소통도 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이 FEMA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 선포를 승인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도 최소화해 나갔습니다. 올해 FEMA의 예산은 29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7억 달러 늘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과 재난 발생 후 재건을 모두 수행하는 이 조직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예산을 미 하원이 이례적으로 늘린 결과입니다. 팬데믹 이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미 전역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방제 시스템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의 위험을 잘 파악하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에 실무를 맡기지만 중앙정부 측에서는 재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 댐을 높여달라는 요청이나 토네이도 발생 시 피할 수 있는 대피소 마련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따라서 요즘 들어서는 재난이 여기저기서 터지다 보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FEMA 측은 재해가 발생한 후 대응보다는 미리 준비해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근본 취지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Recently,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has revealed secrets related to a black hole for the first time in 40 years and have once again discovered clues to unravel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는 최근 40년 만에 블랙홀의 블레이저와 관련된 비밀을 밝혀낸 데 이어 다시 한번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밝혀냈습니다. 나사는 19일 국제 천체 물리학자 팀이 마르카리안 421, 은하의 블레이저에 대한 X선 편광 측정 이미지 탐사선 IXPE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사가 이탈리아 우주국과 공동 제작한 이 탐사선 IXPE는 적도 600km 상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지구에서 4억 광년 떨어진 큰 곰 자리에 있는 이 블레이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입자가 가속되는 제트 부분의 자기장이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 중 활동성을 보이는 것은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 물질을 빨아들여 제트를 형성해 밝게 빛나는데 그중 제트 방향이 지구를 향하는 것은 광원이 중첩돼 더 밝게 빛나 블레이저라고 부릅니다. 연구팀은 충격파가 제트 입자를 가속한다는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나선형 자기장이 충격파를 일으킨다는 더 명확한 증거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The first official lawsuit has been filed against former Northwestern University football coach Pat Fitzgerald, fired after allegations of inappropriate conduct. 8 more players have sought out well-known Chicago attorneys on Monday, meaning this lawsuit is likely to be the first of many. 지난 18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풋볼 선수로 뛴 졸업생이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노스웨스턴 대학교 풋볼 프로그램에서의 성폭행 및 선수들에 대한 협박 혐의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전 풋볼팀 코치 팻 피츠럴드가 각종 혐의로 해임된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송은 노스웨스턴 대학교를 비롯 피츠럴드 코치, 현 마이클 실 촌장, 전직 총장 모튼 샤피로, 현 체육국장 데릭 그레그 박사, 그리고 학교 이사회 등을 피고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피츠럴드 코치와 다른 피고들이 학생 협박 관행과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며 종종 성적 경향을 띤 기타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뤄진 노스웨스턴 대학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이지만 마지막이 아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7일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8명의 노스웨스턴 대학 출신 학생들이 유명한 인권 관련 변호사들을 섭외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on WinTV Hot News.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